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명상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2번 여사제 카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타로 카드를 공부할 때 일단 전반적인 타로 카드의 그림을 음미해 보라고 했습니다. 감각적으로, 느낌적으로 어떠한 분위기인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여사제 카드와 이 여왕 카드, 여제, 황후 카드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렇게 타로 카드를 공부할 때는 비교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다른 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를 살피는 것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돼요. 이 여사제 카드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 인물의 카드에 주목을 하세요. 이 여사제가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면 정면을 응시하고 있고 그리고 딱딱한 의자에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정면을 응시하면서 앉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의 색감은 푸른색, 파란색의 차가운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 배경도 파란색이고 겉에 옷을 입은 색깔도 파란색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 여사제 카드는 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카드는 하이 프리스티스라는 여사제라고 명명이 된 카드입니다. 이 인물은 종교적인 인물이에요. 종교라 하면 정신과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 이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와 연관된 사람이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미의 물상과 그리고 색상으로 이 여사제를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 색깔 중에 파란색은 정신적인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성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이 파란색은 위성과 정신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판단력을 의미하는 것이 이 파란색입니다. 종교는 정신과 마음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색상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사제는 종교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흐트러진 모습이 보이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면을 응시하고 한 점 흐트러짐 없이 바르게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사제로서 종교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의 모습도 그려 넣은 것이고 그리고 여기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은 토라라고 해서 성스러운 종교책이에요. 그리고 타로 카드에서 이렇게 달이 있는 카드는 종교적인 의미와 그리고 직관, 예감, 예언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인물로서 정신과 마음이 순수하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에 쓴 이 관도 흰색이고 안에 입은 옷도 흰색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검정색의 기둥이고 하나는 하얀색의 기둥이에요. 검정색은 어둠, 절망처럼 부정적인 의미의 색깔이고 이 하얀색은 순수, 명예로서 긍정적인 색깔입니다. 이렇게 양쪽 기둥에는 반대되는 색깔을 배치한 이유는 이 여사제가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잡아준 사람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양쪽에 검정색 기둥과 흰색 기둥을 배치해서 그린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여사제 카드를 음미해 보면 종교와 연관된 그림으로 그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세한 것은 이번 여사제 카드를 살펴볼 때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반면 이 여왕, 여제, 황후 카드를 보면 일단 이 인물은 이 여사제 카드와는 달리 앉아있는 의자가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푹신한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카드는 여왕, 여제, 황후 카드입니다. 돈과 명예,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왕, 여제 카드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카드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모두 소유한 이 여왕, 여제, 황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묘사했는데요. 경직되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3번 여왕 여제 카드를 보면 이 여사제와는 반대되는 이미지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여왕 여제 카드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이 색깔도 풍요로움, 보호받음, 편안함, 희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란색 바탕을 배경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 밑을 보면 곡식들을 묘사한 건데 이 곡식은 풍족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가 그린색으로 그려져 있는 이 모습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여왕, 여제 카드를 보면 전체적인 그림의 느낌은 따뜻하고 밝고 풍요롭고 여유로운 느낌을 주는 카드예요. 이렇게 2번 여사제 카드와 3번 여왕, 여제 카드는 상당히 다른 인물의 모습을 각각 묘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이 여사제 카드는 정신적인 면을 강조한 것이고 3번 여왕, 여제 카드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강조한 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워딩이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숙지를 하세요. 본격적으로 2번 여사제 카드를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럼 먼저 숫자 2번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2번은 변화수, 분리수라고 하는 숫자예요. 이 변화수는 1차적인 변화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2번은 1이라는 것에서 이 하나라는 것에서 두 개로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변화수라고 하는 거고 분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변화와 분리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균형을 의미하는 숫자라는 뜻이에요. 균형을 맞추는 변화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 2번의 의미예요.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이 기둥이 이 2번 변화와 분리를 의미하는 물상입니다. 그리고 각 카드에는 긍정의 카드가 있고 부정의 카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2번의 카드는 질문에 따라서 긍정이 될 수도 있는 카드가 되고 부정의 카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별도로 숙지를 하고 계세요. 자세한 거는 좀 이따가 부연 설명을 하고요. 일단 2번 카드는 질문에 따라서 긍정의 카드가 될 수도 있고 부정의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점만 숙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2번 여사제 카드의 핵심적인 의미의 워딩은 최고의 정신적인 카드라는 워딩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사제 카드는 종교적인 의미로서 정신적인 의미가 아주 강하다고 했어요. 타로 카드 중에서 정신적인 측면이 가장 강한 것이 이 2번 여사제 카드입니다. 이 카드의 가장 핵심적인 워딩이에요. 여하튼 2번 여사제 카드는 그 핵심적인 워딩은 최고의 정신적인 카드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최고의 정신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지식과 명예와 연관된 카드예요. 이 카드는 정신의 카드라고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반대는 물질과 현실과는 인연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성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로서의 여성성이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가장 여성성이 강한 것이 이 여사제 카드예요. 그리고 최고의 정신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지적인 여성이에요. 그리고 이 양쪽 기둥은 검정은 부정, 흰색은 긍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사제가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닌 조화를,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이 여사제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뒤에 배경을 보면 이 빨간 그림은 석류를 묘사한 거예요. 이 석류의 의미는 다산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여기서 눈치가 빠른 사람은 왜 종교적인 인물에다 다산을 상징하는 석류를 왜 그려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다음 내용을 보면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이제 어떤 말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여사제 카드는 정신적인 카드라고 했기 때문에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인물이 돈을 밝히고 물질을 밝히면 그것은 타락한 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인물인 여사제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카드예요. 그리고 타로 카드에서 이 달의 의미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관이 발달되어 있고 육감, 예감이 발달된 카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라는 경전이라고 했어요. 이 토라는 지혜를 상징하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 여사제 카드는 예언자적 기질이 강한 카드라는 것도 반드시 숙지를 하세요. 실전에서 타로 상담을 할 때 내담자가 이렇게 달이 있는 카드를 많이 뽑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대체를 보면 종교, 철학, 그리고 무속 이런 쪽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달 카드가 많이 나오면 무녀 쪽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이 카드의 워딩을 살펴보면 이 카드는 재물과 직장 그리고 하는 일은 남들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직장에 다니거나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돈도 있어 보이고 하지만 이 카드는 정신적인 카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돈을 많이 못 버는 직장에 다니거나 하는 일이 별로 돈이
안 되는 카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빛 좋은 개설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계속 언급하는 워딩들은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 여사제 카드는 정신적인 카드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워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사제 카드의 연애 이성우는 정규적인 여성이 아닌 자연인으로 봤을 때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사제 카드도 결혼을 할 수가 있고 연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 성류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성류를 이 여사제한테 그려 넣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연인으로서의 여성으로 보았을 때는 여자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는 성이에요. 하지만 이 인물은 종교적인 인물로서 여사제입니다. 만약에 이 여사제가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아이를 갖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사제 카드의 연애 이성운을 살펴볼 때는 결혼을 할 수 있는 여자이고 임신도 가능하지만 결국은 출산은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즉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는 종교적인 카드고 여사제예요. 그러한 사람이 출산을 한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내담자가 여자일 경우 그 여자는 임신하기도 어렵겠지만 혹 임신을 해도 중간에 유산을 할 수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담자가 신혼이라 하면 자식을 언제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쉽게 임신하기가 어렵다고 리딩을 해주면 됩니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만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리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는 정신적인 카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다 하면 불륜을 하는 카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부녀일 경우 연애운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역방향으로 여사제가 나오면 불륜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겉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고고하고 얌전해 보이지만 이렇게 역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임신 중절했거나 유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카드로 바뀐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즉 이 여사제가 역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원래는 고고하고 교양 있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지만 반대로 허박식 가는 여자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여사제 카드는 정신적인 면이 강한 카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루어질 수 없는 짝사랑을 많이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오늘 2번 여사제 카드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림의 의미와 핵심적인 워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